전쟁에서 근대적인 무기가 사용된 이후 야포는 보병에게 화력을 지원해주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며 포탄의 위력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야포는 이제 지상전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포는 무거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람의 인력으로는 이동시키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이유로 야포는 주로 말이나 차량에 의해 견인되어야 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포탄의 발사 원점을 파악하는 대포병 레이더가 개발되기 시작하자 야포의 기동성은 곧 포병의 생존성 문제로 직결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병은 포탄을 발사한 후 적의 대응 사격이 실시되기 전에 신속히 진지를 이탈해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거운 야포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차량에 견인되던 야포를 차량 위에 바로 장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포를 자주포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기간 동안 유럽의 각 국가들은 장갑차 2차 대위에 야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자주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배치해왔습니다. 자주포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미국은 전쟁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되자 이제는 자주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형 자주포 개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군은 먼저 M41 경전차의 차체에 155mm 포를 장착해 M44라는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원래 미군은 이 자주포의 포탑을 밀폐식으로 만들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승무원들을 보호하려 하였으나 장약의 유독가스가 외부로 잘 배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포탑을 개방형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밀폐식 포탑을 갖고 싶었던 미군은 이후 M53이라는 자주포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 자주포의 차체는 M47 전차를 기반으로 했으며 엔진의 위치를 전방으로 옮겨 승무원들은 차체의 후방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2년 미군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서 미군은 그동안 포의 구경에 적용해오던 미터법을 인치법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1차 대전 당시 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미군은 급하게 프랑스에 포를 도입하게 되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미터법을 억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원래 사용하던 인치법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56년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서 곡사포의 탄약 규정을 공통화하기로 하면서 미군은 다시 미터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자주포의 구경은 155mm로 회귀하게 되었으며 차체는 미 육군의 병력 수송 장갑차인 M113의 차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2년 미 육군의 새로운 자주포 M109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M109는 방탄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전투 중량이 25톤으로 가벼웠으며 405마력의 엔진으로 354km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6명의 승무원으로 운용되는 이 자주포의 포신은 23구 경장으로 지금과 비교했을 때 매우 짧았는데 이러한 이유로 포탄의 사정거리는 일반탄 14km, 로켓 추진탄 23km에 불과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차체에 5개의 에어백을 설치해 6.4km의 저속으로 수상을 주행할 수 있었습니다. M109의 초기형은 총 2100여 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일선부대에 배치된 M109는 운용부대에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했는데 당시 소련의 최신 자주포의 사거리가 M109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M119라는 강력한 장약을 개발해 M109에 사용해 보았지만 장약의 폭발력이 너무 센 나머지 포신에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포신의 필요성을 느낀 미군은 33구 경장에 XM185 포신을 장착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포신을 교체한 것이 M109의 첫 번째 개량형인 M109A1입니다. 2700여 대가 생산된 M109A1은 연장된 포신으로 인해 일반탄 18km, 로켓 추진탄 24km의 사거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77년에 등장한 M109A2는 성능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점이 없었으며 사격 시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비를 장착하고 포탄 탑재 수량을 기존 28발에서 36발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수상주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수상주행 장치를 제거했습니다. M109A3는 기존 M109A1을 M109A2 사양으로 개량한 것으로 총 2000여 대의 차량이
미 육군 정비창에서 개량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미군은 M109의 성능을 대폭 개선한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려 하였으나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대신 기존 M109를 소폭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M109에 화생방 방어 장비를 탑재하고 포탑 선회 장치를 개선한 수준에서 M109A4로 개량했습니다. 1992년 미군은 다시 한번 성능이 향상된 자주포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00여 대에 달하는 기존 M109A4였습니다. 그래서 구형 M109A4의 포신을 39구 경장의 새로운 포신으로 교체했으며 그 밖에 GPS 위성 항법 장치, 신형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장착해 M109A5란 명칭으로 개량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M109 자주포는 전 세계 25개국의 나라에 수출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M109를 많이 운용했던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985년 자주포 부분에서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었던 대한민국은 빠른 시간 안에 성능이 우수한 자주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미군의 M109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삼성항공에서 M109A2를 면허 생산하기로 했으며 그 숫자는 1180대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면허 생산한 M109A2는 K55 자주포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여기에는 39구 경장의 포신, 화생방 방호장치, 한론 소화장치 등이 장착되어 성능상으로는 M109A4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992년 미군이 새로 개량한 M109A6는 기존 M109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자주포였습니다. 컴퓨터와 GPS 항법 장치를 결합한 신형 사격 통제 장치로 인해 사격 제원을 받은 직후 신속한 사격이 가능했으며 일반 포탄으로도 22km의 사거리를 낼 수 있었고 로켓 추진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를 30km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포탑은 강철과 섬유 복합재를 적절히 배합해 방어력을 증대시켰으며 포탄 탑재량도 39발로 증가되었고 반자동 장전장치로 인해 승무원도 4명으로 줄었습니다. M109A6는 기존 M109 시리즈와 비교해 생존성 150%, 방어력 50%, 반응시간 100%, 사정거리 30%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대폭 개선된 M109A6는 매우 혁신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의 전사를 뜻하는 팔라딘이라는 애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총 950대가 생산된 M109A6는 대량 당시만 해도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되어 다수의 차량이 해외로 수출되었습니다. 미군은 이렇게 6차례나 개량된 M109를 대체할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자주포의 이름은 XM2001 크루세이더였습니다. 크루세이더는 55톤의 무게에 15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완전 자동화된 장전 장치를 채용해 단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54구 경장의 긴 포신을 채택해 일반탄 40km, 로켓 추진탄 5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1분에 12발의 사격이 가능해 전 세계의 어떤 자주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자주포 개발 사업은 2002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군은 대규모 정규전보다는 소규모 게릴라전이나 대테러 작전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육중한 무게 때문에 수송기에 실을 수 없는 크루세이더는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데에는 미군의 막강한 군사력도 한몫을 했습니다. 미군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적 목표물은 그들의 수많은 항공 전력으로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미 육군의 포병은 MLRS나 하이마스와 같은 다연장 로켓도 보유하고 있으며 아파치와 같은 공격 헬기도 있어 굳이 장거리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자주포를 확보하지 못한 미 육군은 다시 M109를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109A7이라 불리는 이 모델은 M2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이용했고 440마력의 엔진을 675마력으로 대폭 향상시켰으며 보조 동력 장치의 출력을 4배로 강화해 다양한 전자장비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M109A7은 비록 최초 설계된 지 오래된 모델이기는 하지만 최신형 포탄을 사용해
포탄의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M1156PGK는 기존 포탄에 장착할 수 있는 신관으로 GPS 항법 장치가 내장되어 있으며 신관에 달린 작은 날개를 이용해 탄도를 수정할 수 있어 명중률을 50m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GPS와 관성항법 장치로 유도되는 포탄으로 날개를 이용해 활공 비행을 할 수 있어 사거리를 최대 38km로 증가시킬 수 있고 명중률은 2.4m로 건물이나 차량에 대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미군은 이렇게 혁신적인 포탄을 사용해 M109의 부족한 사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M109 자주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M1299라고 불리는 이 자주포는 58 구경장에 장포신을 장착하게 되는데 이 포신에 XM1113 로켓 추진탄을 발사하면 최대 70km까지 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M109 자주포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방 세계의 주력 자주포로 사용되어 왔으며 꾸준한 개량으로 현대전에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 성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보다 발전된 차세대 자주포에게 자리를 내어줄 예정이지만 아직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방 세계의 일선 부대에서 운용될 것이며 보병의 든든한 지원 화력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M109 팔라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기박물관에서 채널 멤버십을 운영합니다. 무기박물관의 멤버가 되시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미공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